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반전, 그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윤재민, 40살의 자영업자입니다. 그동안 사업에만 매진하느라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해봤던 그가 드디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어요. 바로 박민정, 36살의 번역 프리랜서였습니다. 민정은 첫인상부터 재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단정한 옷차림에 조곤조곤한 말투, 무엇보다 성실해 보이는 그 눈빛이 재민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취향도 비슷했죠. 재민은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민정 역시 재민의 성실함과 안정적인 모습에 호감을 보였어요. 교제 1년 만에 재민은 용기를 내어 프로포즈를 했고 민정은 환한 미소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식 날짜가 잡혔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재민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또 매며 긴장된 미소를 지었죠. 드디어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재민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재민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까지 모두가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재민아, 축하한다. 드디어 장가가는구나. 신부 정말 예쁘더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죠. 재민은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정의 가족들도 도착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의 따뜻한 미소가 재민을 안심시켰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민정이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분주히 움직이며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었죠. 민정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신부님. 스태프의 칭찬에 민정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장 로비에는 축하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꽃들이 행복한 분위기를 더했죠. 하객들은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축의금을 전달하며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랑 친구분이세요? 신부 쪽 하객이신가요? 안내 도우미들의 밝은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식장 안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차갔습니다. 재민은 신랑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예복이 잘 맞는지, 신발끈은 제대로 묶였는지, 반지는 챙겼는지 확인했죠. 들러리를 서준 친구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넌 잘할 거야. 재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속 두근거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식이 시작되기까지 채 30분도 남지 않았어요.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민정이와 함께하는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의 머릿속에는 앞으로의 계획들이 그려졌어요. 신혼여행은 민정이 원하던 유럽으로, 돌아와서는 새 집을 꾸미고 아이도 낳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식장 밖에서는 사진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포토존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곧 신랑 신부가 나와서 기념사진을 찍을 예정이었죠. 하객들은 자리에 앉아 프로그램을 펼쳐보며 식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어 있었어요. 모두가 이 행복한 순간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장 직원 한 명이 허겁지겁 신랑 대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랑님 계세요?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재민은 고개를 돌렸죠. 네, 무슨 일이세요?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제법 큰 택배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신랑님, 앞으로 급한 택배가 왔습니다. 방금 배송기사분이 직접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직원은 상자를 재민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재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택배요? 오늘 받을 물건은 없는데. 그는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발신인 란은 비어 있었고 수신인 란에는 신랑 윤재민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이상하네. 누가 보낸 거지? 재민은 혼잣말을 하며 상자를 흔들어 봤습니다.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무겁지는 않았지만 분명 내용물이 들어 있었죠.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축하 선물 아니야? 누가 깜짝 선물 보낸 거 아닐까? 재민도 그렇게 생각하며 상자를 뜯기 시작했어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재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상자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이 문제였죠. 재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진, 민정이 어떤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고 민정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재민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표정이었죠. 두 번째 사진, 민정이 다른 남자와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요. 세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민정이 또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은 총 7장이었어요. 각기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민정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호텔 앞에서. 모든 사진 속 민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재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재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야, 재민아,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하지만 재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죠. 아니야, 이건 합성이야. 누군가 장난치는 거야. 하지만 사진들은 너무나 선명했고 민정의 얼굴도 분명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재민은 USB를 집어들었어요. 대기실에는 마침 노트북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 진행용으로 준비해둔 것이었죠.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친구가 물었어요. 뭐가 들어있는데? 재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파일을 열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동영상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재민은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민정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녀는 한 남자와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 여행 정말 좋다. 너랑 있으니까 더 그래. 민정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재민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두 번째 영상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민정이 다른 남자와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어? 남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나 요즘 시간 많아. 민정이 대답했어요. 재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음 주라니 그때는 이미 자신과 약혼한 상태였는데요. 세 번째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였어요. 민정이 한 남자와 함께 체크인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키스했습니다. 재민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굳어버렸어요.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 민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어떤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재민이? 응, 착하지. 안정적이고. 근데 솔직히 좀 지루해. 결혼은 안전망이잖아. 나이도 있고. 그래도 다른 애들이랑 만나는 건 계속할 거야. 재민이는 모를 테니까.
민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재민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안전망. 지루해. 다른 애들. 그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자신은 진심으로 민정을 사랑했는데 민정에게 자신은 그저 안전망에 불과했던 거죠. 재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어요. 친구가 화면을 보더니 경악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민정이가 왜 저러는 거야? 재민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증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자신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여러 남자들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는 식시작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예식이 시작됩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착석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재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5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민정은 또 다른 남자와 쇼핑몰을 걷고 있었어요. 이거 예쁘지? 사줄래? 민정이 남자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당연하지. 뭐든지 사줄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명품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민정은 가방 하나를 집어들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맞춰봤습니다. 이거 진짜 갖고 싶었어.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재민은 숨이 막혔어요. 민정이 최근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프리랜서 일이 잘 돼서 나한테 선물했어라고 말했던 바로 그 가방이었죠. 알고 보니 다른 남자한테 받은 거였던 겁니다. 재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6번째 영상에서는 민정이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데이트 일정을 정리하는 엑셀 파일이었어요. 월요일은 준호 오빠에서 저녁 약속, 수요일은 민수에서 영화, 금요일은 재민에서 주말 데이트 준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민은 자기 이름을 보는 순간 치가 떨렸어요. 자신은 금요일 칸에나 겨우 이름이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7번째 영상은 가장 최근 것으로 보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민정이 한 남자와 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죠. 다음 주면 결혼식인데 괜찮아? 남자가 물었습니다. 걱정 마. 결혼한다고 우리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만날 수 있을 거야. 재민이는 눈치 없어서 모를걸? 민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재민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했던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던 거죠. 재민에게 민정은 그저 안전망이었고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들과 계속 만날 생각이었던 겁니다. 친구가 재민의 어깨를 잡았어요. 야, 진정해. 이거 누가 보낸 거야?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발신인도 없고. 그때 상자 바닥에 작은 쪽지가 하나 더 있는 게 보였어요. 재민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당신이 결혼할 여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결혼 전에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은 분명 재민을 도우려 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민정에게 복수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재민은 결혼식 직전에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거죠. 밖에서는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축하의 말들이 대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재민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요.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일단 민정이한테 물어봐야지.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야 돼.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설령 증거가 명확하다 해도 본인의 입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재민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가야 했죠. 친구가 부축하려 했지만 재민은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혼자 갈게. 그는 상자를 꼭 안고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식장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신랑님, 곧 입장하셔야 합니다. 한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죠. 재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어요. 신부 대기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재민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노크를 했습니다. 민정아, 나야. 잠깐 들어가도 돼? 안에서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들어와. 근데 신부 보면 재수 없다며? 장난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재민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정은 거울 앞에 앉아 마지막 화장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재민의 눈에는 그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오빠,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긴장돼? 민정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죠. 재민은 대답 없이 손에 든 상자를 민정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에 상자가 놓였어요. 이게 뭔데? 민정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사진들이 드러났죠. 민정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사진들을 내려다보며 굳어버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정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재민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 좀 해봐. 민정은 황급히 사진들을 집어들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죠. 오빠, 이건 오해야. 옛날 사진이야. 우리 만나기 전에. 변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날짜 다 찍혀 있어. 전부 우리 만난 이후야. 재민은 USB를 꺼내 민정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 내가 나한테 안전망이라고 했지.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들 만날 거라고 했지. 민정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USB를 보며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민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냐는 거지. 침묵이 흘렀어요.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민정은 한참을 입을 벙긋거리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잠깐만. 이건 정말 오해야. 그냥 친구들이야. 그냥 친구.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떨리는 음성, 흔들리는 눈빛, 모든 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죠. 재민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친구끼리 키스해. 호텔 가. 명품 가방 받아. 민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재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오빠, 제발 들어봐. 나 정말. 하지만 재민은 손을 뿌리쳤어요. 들을 거 없어. 증거가 다 있는데 뭘 더 들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슬그머니 대기실을 나갔어요. 이제 방 안에는 재민과 민정 둘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민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처음엔 그냥 외로워서. 재민이 되물었어요. 나랑 만나면서 외로웠다고? 그래서 다른 남자들 만난 거야?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빠는 일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났잖아. 그래서 그냥
변명은 계속됐지만 재민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헤어지자고 하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왜 결혼까지 하려고 한 거야? 민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이도 있고, 부모님도 재촉하고, 오빠는 안정적이고 좋은 사람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재민은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민정에게 자신은 정말로 안전망이었던 거죠. 사랑이 아니라 조건으로 선택받은 겁니다. 밖에서 식장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들려왔어요. 신랑 신부 입장 준비 부탁드립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도 들렸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대기실 안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재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른 하늘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빠, 제발. 오늘만 넘기자. 하객들도 다 왔고 부모님들도 계시잖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민정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재민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 결혼식을 진행하자고? 민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오늘만. 제발. 재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객들, 부모님, 준비한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식장 예약비, 혼수, 신혼여행 예약, 모든 게 이미 진행된 상태였죠. 취소하면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게다가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요? 재민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민정은 그 틈을 타서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근데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오늘 결혼식만 하고 우리 천천히 얘기해보자. 내가 달라질게. 정말 달라질게.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하지만 재민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신뢰는 산산조각 났는걸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신랑님, 신부님, 입장하셔야 합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재민은 심호흡을 했어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이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멈출 것인가. 재민의 뇌리에 USB 속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정이 다른 남자들과 웃고 키스하고 자신을 안전망이라 부르던 그 장면들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날 거야라던 그 말. 재민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안 돼.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안 돼. 나 이렇게 못 살아. 민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오빠, 제발.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 부모님이 더 중요해. 지금 상황에서. 그는 돌아서서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는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님, 빨리 입장하셔야. 재민은 손을 들어 직원을 제지했어요. 잠깐만요. 사회자분 계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회자를 불렀습니다. 중년의 사회자가 다가왔죠. 신랑님, 무슨 일이세요? 재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하객들에게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금요? 입장 멘트 말고 다른 말씀이세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민정이 뒤에서 재민의 팔을 붙잡았어요. 오빠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뿌리쳤어요. 나 이미 결정했어. 민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제발. 재민은 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하객들이 그를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도 들렸죠. 신랑 나왔다. 우와, 멋있다. 사람들은 곧 신부도 나올 거라 기대하며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재민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사회자가 어색하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죠. 재민은 마이크를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재민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재민은 마이크를 꽉 쥐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아직 아무도 이상한 기운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결혼을 축하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재민은 식장 뒤편을 바라봤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민정이 문틈으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재민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하객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오늘 결혼식은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순간 식장이 술렁였어요. 예? 뭐라고? 여기저기서 놀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 했죠. 재민의 부모님도 앞자리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재민아,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작게 외쳤습니다. 재민은 계속했어요. 방금 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어요. 신부 박민정은 저와 교제하고 약혼한 상태에서 동시에 여러 명의 남자들과 만나왔습니다. 식장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거짓말이겠지? 설마. 하객들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재민은 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증거도 있습니다. 신부가 다른 남자들과 데이트하고 여행 가고 심지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사진들을 들어 올렸죠.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사진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민정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이 그럴 리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동영상도 있습니다. 신부 본인이 저를 안전망이라고 부르고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들을 계속 만날 거라고 말하는 영상이요. 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정의 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뒤를 돌아봤어요. 신부 대기실 쪽을 노려보는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죠. 민정은 문틈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숨을 곳이 없었어요. 재민의 친구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들도 민정을 알았거든요. 착하고 조용한 여자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드러난 진실은 그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친구가 중얼거렸어요. 세상에. 믿을 수가 없네. 재민은 마이크를 든 손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박민정을 사랑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저는 그저 안전망이었을 뿐입니다. 나이도 있고 부모님 재촉도 있으니까 저 같은 안정적인 사람과 결혼해두고 뒤에서 다른 남자들과 계속 만나려던 거였어요. 하객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엔 놀랐던 사람들도 이제는 분노와 실망이 섞인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신랑이 불쌍하네. 여기저기서 재민을 동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의 친구들도 당황했어요. 그들 중 일부는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누구 하나 민정을 옹호하고 나서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재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짓 위에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을, 제 미래를 이렇게 속임수에 맡길 수 없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취소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식장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잘했어. 누군가 뒤에서 외쳤어요.
당연하지.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재민의 친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식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신랑을 응원하는 박수였습니다. 민정은 대기실 문 뒤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들러리 친구들이 다가와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민정은 움직이지 못했죠. 수백 명 앞에서 자신의 비밀이 폭로된 겁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민정의 부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에 찬 얼굴이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은 딸에게 가서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요. 재민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축의금은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버텼어요. 해냈습니다. 진실을 말한 거죠. 재민의 아버지가 다가와 아들을 꼭 안았어요. 잘했다, 아들. 용기 낸 거 잘했어.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했어. 지금 제대로 알아서 다행이야. 결혼하고 알았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 가족의 따뜻한 위로가 재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줬어요.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떠나면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세상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신랑 정말 불쌍하다. 그래도 지금 알았으니 다행이지. 사람들의 말소리가 복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재민은 식장 한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난 몇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느껴졌죠. 아침에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배신감, 분노, 그리고 허탈함이 자리 잡았어요. 친구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기도 했죠.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으니까요. 결혼식이 취소된 지 이틀 후, 재민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 모든 증거 자료를 챙겨서요. USB 사진들, 그리고 쪽지까지 전부 가져갔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윤재민 씨 맞으시죠? 전화로 말씀하신 분. 앉으세요. 재민은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냈어요.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넘기고 USB를 노트북에 꽂아 영상들을 확인했죠. 영상을 보는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변호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재민이 물었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단 혼인신고는 하셨습니까? 재민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결혼식 날 신고하려고 했었어요. 다행히 안 했습니다. 변호사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혼인신고가 안 됐으니 혼인 취소가 아니라 혼약 파기로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혼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 준비에 들인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진행해 주세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변호사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재민은 준비해온 영수증들을 꺼냈어요. 식장 예약비, 예단, 예물, 혼수, 신혼여행 예약금, 스튜디오 촬영비, 청첩장 제작비 등등 다 가져왔습니다. 변호사는 하나씩 확인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죠. 총 4,200만 원 정도 되네요.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민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액수가 크긴 했지만 실제로 그만큼 손해를 본 거였습니다.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까지 모두 낭비한 거죠. 며칠 후 민정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우편물을 받아들고 손이 떨렸어요.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혼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 총 청구액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정은 그 숫자를 보고 현기증이 났어요. 이걸 어떻게 내? 민정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재민이가 소송을 걸었어. 6천만 원을 청구한대. 어머니는 분노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버지도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라도 선임해야겠구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민정은 눈물을 흘렸지만 부모님의 위로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민정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뒤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변호하기가 쉽지 않네요.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영상에 본인 목소리도 나오고 사진도 선명하고요. 합의를 권하고 싶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떨궜어요. 법정에 가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며 벌어온 돈은 대부분 써버렸거든요. 명품 가방, 옷, 여행비. 다른 남자들한테 받은 것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부모님한테 빌려야 하나. 민정은 막막했습니다. 민정의 변호사는 재민 측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액수를 조금 낮춰주시면 빠르게 합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변호사는 단호했어요. 청구 금액은 실제 피해액과 위자료를 합한 적정한 수준입니다. 깎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민정 측은 할 말이 없었죠. 결국 민정의 부모님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재민의 부모님께 연락했어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이가 잘못했지만 금액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재민의 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해 보셨나요? 결혼식장에서 수백 명 앞에서 망신당했어요.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큰데요. 오히려 적게 청구한 겁니다. 민정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전세금을 빼고 적금을 깨고 친척들한테 빌려서 겨우 돈을 마련했습니다.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이었지만 딸의 잘못을 수습하려면 어쩔 수 없었죠. 합의금이 재민의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입금 확인됐습니다. 이제 소송은 취하하겠습니다. 재민은 통장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돈으로 보상받는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민정이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재민은 합의금으로 결혼 준비에 쓴 돈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따로 저축했어요. 이 돈은 나중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때 쓰자.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상처를 치유하는 게 먼저였죠.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법적인 문제는 다 끝났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재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 고비는 넘긴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이 SNS를 타고 돌기 시작한 거죠. 누군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 올라왔고 사람들은 댓글을 달며 민정을 비난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신랑이 불쌍해요. 결혼 사기꾼이네요. 민정은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죠. 미안해, 민정아. 나도 내 입장은 이해하지만 우리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민정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프리랜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 중 몇몇이 소문을 듣고 계약을 취소했거든요. 죄송하지만 다른 분께 맡기겠습니다. 민정의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부모님한테 빌린 돈도 갚아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민정은 매일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재민이만 잘 대했으면 지금쯤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원망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민정과의 합의가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재민은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재민 씨, 박민정 씨 측에서 합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민은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네. 합의 무효라니 무슨 소리예요? 법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합의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일부 감액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재민은 황당했어요. 이미 합의금을 받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민정이 다시 소송을 건 겁니다. 재민은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적정했다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재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좀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는데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니 지쳤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죠. 민정의 잘못은 명백했고 합의금은 정당한 것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첫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재민은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도착했어요. 법정 복도에서 민정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재민은 그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는 평생을 함께하려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법정에서 맞서는 사이가 됐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정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피고가 청구한 6천만 원은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실제 손해액은 4,200만 원이고 위자료 1,800만 원은 너무 높습니다. 적정 수준으로 감액되어야 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민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재판장님,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위자료를 적게 책정한 겁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증거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USB 영상, 사진들, 결혼 준비 비용 영수증 등이 모두 제출됐죠. 민정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원고도 결혼식 취소로 인해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재민의 변호사가 즉시 대응했습니다. 명예훼손이라니요? 원고는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피고가 여러 남자와 동시에 교제한 건 명백한 사실이고 그 증거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입니까?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판사가 민정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 증거자료에 나온 내용이 사실입니까?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실입니다.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죠. 민정의 인정으로 그녀의 잘못은 더욱 명확해진 겁니다. 판사는 다시 서류를 살펴봤어요. 피고가 원고를 속이고 여러 남자와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인정되는군요. 원고가 결혼식 직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확인됩니다. 판사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결혼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민정의 변호사가 다시 한번 시도했어요. 재판장님, 하지만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실제 손해액 4,200만 원은 영수증으로 입증됐고 위자료 1,800만 원도 이 정도 기망행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감액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진행됐어요. 민정 측은 계속해서 감액을 주장했지만 재민 측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피해는 실제했으니까요. 마지막 재판날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기각이라는 건 그녀의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피고의 기망 행위는 명백하고 원고가 입은 피해도 상당하다. 합의금 6천만 원은 적정한 수준이며 감액할 이유가 없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쿵.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거죠. 재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어요.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으니 그녀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진 겁니다. 법정을 나서며 재민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전히 승소했어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쁘지는 않았어요. 승소했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정의가 구현됐다는 것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재민은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날씨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는 혼자 중얼거렸죠.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마무리된 겁니다. 민정과의 모든 인연도 완전히 끊어졌어요. 한편 민정은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부축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소송 비용으로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이미 부모님한테 빌린 돈도 많은데 또 부담을 지우게 된 거죠. 엄마, 미안해. 민정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그만 울고 새 출발 준비해.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른 거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새 출발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소문은 이미 퍼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일거리도 줄어들었으니까요. 재민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펼쳐보며 천천히 읽었어요.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며 이 모든 일이 정말 현실이었구나 실감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시작된 악몽 같은 일이 법정에서의 승소로 마무리됐죠.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재민아, 판결 어떻게 됐어?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이겼어. 완전 승소야. 친구가 환호했어요. 잘했다. 축하해. 오늘 한잔하자. 재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만나자. 이제 진짜 끝났으니까. 판결이 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영업으로 운영하던 사업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죠. 한동안은 일에 손이 잘 안 갔었거든요. 결혼식 사건과 소송 때문에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됐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 재민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들이었죠. 다들 재민을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재민아, 요즘 어때? 많이 힘들었지?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재민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천운이었던 것 같아.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큰일 났을 거야. 이혼 소송까지 갔으면 더 복잡했을 거고. 다른 친구가 거들었어요. 그리고 애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재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 결혼식 당일에 알게 된 게 차라리 다행이야.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택배 보낸 사람은 누군지 알아냈어?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끝까지 모르겠더라. 탐정도 고용해봤는데 추적이 안 됐어.
익명으로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아. 친구들은 궁금한 표정이었죠. 민정이랑 연관된 누군가겠지? 아니면 그 남자들 중 한 명이거나. 재민도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아마 민정이한테 당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 복수하려고 보낸 거겠지. 어쨌든 그 사람 덕분에 나는 구원받은 셈이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친구들이 잔을 들었어요. 그래, 그 익명의 은인한테 건배.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어요. 재민은 요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등산이었어요. 매주 주말마다 산에 올랐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땀 흘리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됐거든요.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풍경을 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산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좋아. 재민이 혼잣말을 했어요.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죠. 다들 순수하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재민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고 재민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재를 즐기면 됐으니까요. 등산을 하며 자연스럽게 웃는 법을 다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등산길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김수진이라는 이름의 3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등산을 왔다가 길을 잃어버렸더래요. 저기, 죄송한데 이 길이 맞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민은 지도를 펼쳐보며 알려줬어요. 아, 여기서 왼쪽으로 가셔야 해요.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실래요? 둘은 함께 산길을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어요. 수진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등산을 시작했다고 했죠. 요즘 애들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보람은 있어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웃는 모습은 진심으로 밝아 보였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둘은 나란히 앉아 쉬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재민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바쁘긴 한데 나름 재밌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멋지네요. 자기 사업하시는 분 존경스러워요. 재민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산 후 둘은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다음에 또 등산 같이 가요. 수진이 제안했고 재민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민은 기분이 이상했어요.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와 편하게 대화를 나눴고 그게 자연스러웠거든요. 아직은 아니야. 천천히 가자. 재민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일기를 썼어요. 민정 사건 이후로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오늘 등산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 수진이라는 교사분인데 밝고 긍정적이었다. 아직 연애 같은 건 생각 안 하지만 좋은 친구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 나는 잘 회복하고 있어. 다음 주에 재민은 수진과 다시 등산을 갔습니다. 이번엔 동호회 사람들도 함께였어요. 수진도 동호회에 가입했거든요. 사람들은 재민과 수진을 보며 슬쩍 미소 지었습니다. 잘 어울리네, 둘이. 누군가 속삭였죠. 하지만 재민과 수진은 그냥 편한 친구 사이를 유지했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한편 민정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녀는 서울을 떠나 지방 소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서는 살 수가 없었거든요. 아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으니까요. 지방에서 작은 번역 일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민정은 매일 후회했습니다. 재민을 잃은 것, 부모님께 짐을 지운 것,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 모든 게 후회됐죠.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며 빚을 갚고 언젠가는 용서받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물론 재민에게 용서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재민은 이제 가끔 민정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넘길 수 있게 됐죠. 시간이 상처를 아물게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치유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재민은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어요. 재민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등산 다니는 게 도움이 되나 보구나. 재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운동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있어요. 덕분에 많이 회복됐어요.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면 돼. 재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진실을 안 게 정말 다행이었어. 만약 결혼하고 나서 알았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재민은 그 익명의 택배 발신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자신의 인생을 구해준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몇 달 후 재민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소홀했던 부분들을 다시 챙기며 열심히 일한 결과였죠. 매출도 올랐고 직원도 한 명 더 고용했어요. 사장님, 요즘 일이 손에 잘 잡히시나 봐요. 결과가 좋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재민이 웃었어요. 마음이 편해야 일도 잘 되나 봐요. 수진과는 계속 좋은 친구로 지냈습니다. 가끔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어요. 둘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민은 배웠거든요. 사랑은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쌓아가는 거라는 걸요. 어느 일요일 아침 재민은 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운이 좋았어. 최악의 순간의 진실을 알게 됐지만 그게 오히려 최선이었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야. 재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어요. 강물이 반짝이며 흘러갔습니다. 재민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인생도 저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겠죠.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잔잔하게.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재민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앞을 향해서요. 결혼식장에서의 그 충격적인 순간, 법정에서의 긴 싸움, 그리고 승소까지. 모든 게 재민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게 됐고 자신을 지킬 줄도 알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재민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재민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맛있는 식당 발견했는데 같이 갈래요? 재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통화를 끝내고 재민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 멀리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재민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민은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오더라도 헤쳐나갈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장에서 받은 그 택배 상자. 그 안에 담긴 진실. 그것은 재민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거짓된 결혼 생활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선물이었죠. 재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때로는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재민은 평온한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나아갔죠. 그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돌아왔고 눈빛에는 희망이 담겼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재민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